미식 축구의 모든 것 All About NFL Second and 14 5주차 경기들에 대한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이제 뵙게 됐는데 2주 만이죠? 네. 2주 만에 뵙게 됐는데 류재경 PD와 따로 이제 녹음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뭐 저도 이제 지방 출장을 계속 뭐 부산과 대전을 이제 오갔는데 뭐 그 모텔방에서 이제 혼자 이렇게 조용히 녹음을 하려니 좀 처량하고 또 혼자서 뭔가 농담을 하고 뭐 이런 재밌는 얘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류재경 PD랑도 얘기를 했었는데 새삼 이 호케이크님이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뭔가 컨텐츠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뭐 재미를 준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이거를 좀 깨달았고 뭐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렇게 좀 같이 방송을 앞으로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즌 얼마 안 남았거든요. 아마 그럴 일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번 주부터 바이위크가 시작이 됐는데요. 일단 지난 4주차에 이 스틸러스와 타이탄스전이 이제 연기가 됐잖아요. 그때는 한 경기만 연기가 됐었는데 이번 주를 앞두고는 상당히 좀 많은 스케줄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 뉴잉글랜드에서 뭐 캠 뉴튼, 스테판 길모어 같은 이제 주력 선수들이 이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패트리어츠와 브론코스의 경기가 잠정적으로 연기가 됐어요. 그러면서 뭐 이에 연쇄 작용으로 뭐 다른 경기들도 스케줄이 이제 조금 복잡하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 월요일로 바뀌었다가 결국 이제 취소가 됐는데 그러면서 이 다음 주에 원래 바이위크를 가질 예정이었던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가 이번 주에 바이위크를 갖고 다음 주에 이제 경기를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패트리어츠와 덴버뿐만 아니라 차저스, 돌핀스, 제규어스 그리고 제츠까지 여러 팀의 경기 스케줄이 상당히 좀 복잡하게 바뀌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이 NFL 사무국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을 대비해서 상당히 준비를 좀 잘 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런 스케줄뿐만 아니라 뭐 시설을 폐쇄하고 뭐 선수들을 격리하고 뭐 이런 뭐 일종의 프로토콜이 좀 잘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NFL이 이에 대한 좀 매뉴얼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이제 스케줄 변화가 있는데 다음 주 이제 Thursday Night Football 경기 있잖아요. 원래는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펼쳐져야 되는 경기인데 이 경기가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이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화요일로 옮겨졌습니다. 아마 이건 이 빌스 경기에 이제 좀 옮겨져간 영향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빌스가 이번 주 수요일에 지금 타이탄스와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만약에 금요일에 칩스와 경기를 치른다면 하루를 쉬고 이제 또 바로 경기를 해야 되는 좀 말도 안 되는 스케줄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빌스와 칩스의 경기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로 좀 옮겨지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제 Thursday Night Football이 없어졌기 때문에 하루의 즐거움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제 금요일에 경기를 보고 그거를 이제 일요일까지 뭐 경기를 다시 보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재생산하는 것도 이제 분명히 또 재미인데 그것이 일단은 좀 사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그 방송의 5주차 리뷰를 좀 일요일까지 이제 여러 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5주차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가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와 시카고 베어스의 Thursday Night Football이었습니다. 이 경기는 이제 20대 19 베어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3승 1패 팀들 간의 맞대결 그리고 슈퍼볼 52의 이 주전 쿼터백들 간의 맞대결이었다. 뭐 이렇게 좀 리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현지에서 왕조 대 언더독의 대결이다 이렇게 압축적으로 표현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이들의 예상을 깨고 언더독이었던 닉 폴스와 필라델피아가 이제 승리를 거뒀었거든요. 그런데 오랜만에 리매치를 했는데 다시 한번 폴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라이 매닝 이후에 이제 탐 브레이디를 상대로 이렇게 크립토나이트적인 면모를 보여준 선수가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브레이디를 만나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닉 폴스인데요. 어쨌든 이날 베어스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4승 1패로 시즌을 출발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첫 3주간의 이제 상대가 라이언스, 자이언츠, 펠컨스였으니까 상당히 좀 쉬운 상대를 만나서 좋은 출발을 한 건 맞는데 어쨌든 뭐 4승 1패로 시즌을 출발했다. 베어스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출발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템파베이 정도라면 이제 꽤 지금 리그에서 강팀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 상대였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닉 폴스가 뭐 역전승을 거뒀기 때문에 분명히 베어스가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뭐 기대가 좀 됩니다. 일단 이 경기에서도 닉 폴스가 대단히 좋은 쿼터백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트루비스키보다 낫다는 점은 확실해 보였습니다. 폴스도 분명히 이제 약점이 많은 선수기는 하지만 예.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패스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는 폴스가 트루비스키보다 압도적으로 좋은 선수다. 그러니까 이번 경기에서도 보면 베어스의 플레이 셀렉션이 42번의 패스 시도와 14번의 러싱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패스를 3대1 비율로 이제 많이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이유를 살펴보면 경기 초반에 이제 템파베이가 13대 0까지 앞섰기 때문에 베어스는 이제 좀 추격을 해야 되는 흐름이었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패스를 많이 시도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트루비스키는 사실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폴스는 과정에서는 조금 순탄치 않은 면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승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뭐 좀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이제 이 경기에서는 또 원래 베어스가 수비 맛집이잖아요. 수비 명문 베어스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특히 이제 전반 파이널 2미닛 드라이브에서 펌블을 만들어내면서 공격권을 가져왔고 그 펌블을 바탕으로 이제 지미 그레이엄이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면서 역전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큰 영향을 이 경기에서 끼쳤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전반적으로 이제 칼릴 맥이 톰 브레이디를 좀 압박하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예.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맥의 기록이 지금 2개의 색, 3번의 컷업의 히트였거든요. 예. 그러면서 뭐 그 과정에서 사실 거칠게 뭐 브레이디를 다루다가 이제 퍼스널 파울을 받기도 했고 뭐 톰 브레이디와 좀 언쟁을 벌이는 장면도 있었어요. 예, 받을 만한 상황인데 안 받은 장면도 네. 있었죠. 어쨌든 브레이디의 멘탈을 약간 흔들었다는 점에서는 예. 뭐 맥이 이것도 성공을 한 포인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 오라인이 이 탐 브레이디 선수를 잘 지켜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라인뿐만 아니라 브레이디를 또 힘들게 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페널티인데요. 이날 이제 11개의 페널티로 109야드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 시즌 전체로만 놓고 봐도 42개의 페널티로 카디널스와 공동 1위, 그리고 페널티로 허용한 야드도 410야드로 세인츠에 이어서 2위. 그러니까 이제 페널티적인 부분에서는 리그 독보적으로 1위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압축적으로 좀 볼 수 있었던 장면이 3쿼터 후반의 그 드라이브였어요. 그 상대 진영 35야드까지 갔던 그 상황이죠. 이제 결국 템파베이가 득점을 실패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벤치에 들어온 브레이디가 동료들에게 좀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좀 다그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극대노하셨죠. 네. 그런데 이제 왜 그렇게 뭐 브레이디가 화가 많이 났지 하면서 좀 드라이브 요약된 이제 텍스트를 보니까 네. 그 드라이브에서 무려 5개의 페널티를 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기록된 페널티는 3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그러니까 3쿼터에 상대 진영 35야드 지점까지 전진을 했습니다. 그 위에 홀딩, 오펜시브 패스 인터피리언스 반칙이 나오면서 퍼스트 앤 30가 돼요. 그러니까 30야드를 가야 이제 퍼스트 다운을 따낼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이 탐 브레이디 선수가 색을 당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 이제 퍼스널 파울이 서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상쇄가 됐고 그 뒤에 퍼스널 파울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세컨 앤 34, 서드 앤 27이 되면서 이 계속해서 이제 좀 먼 거리에서 이제 공격을 해야 됐었는데 홀딩 만칙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홀딩 만칙이 나오면서 이 서드 다운이니까 폴스 다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디클라인을 해요. 한 번의 드라이브에서 연달아 5개의 반칙이 나온 건데 이게 뭐 디클라인하고 이렇게 되고 나면서 이제 기록된 것만 3개가 됐습니다. 11개 페널티가 나왔는데 사실상 더 많은 페널티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날 이제 크리스 가드윈이 없었고 스카티 밀러도 경기를 뛰긴 했었는데 이 엉덩이 부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스카티 밀러에겐 패스가 하나도 안 갔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에반스도 발목 부상이 있는 상태로 이제 경기를 뛰었으니까 이 정도 상황에서 이렇게 페널티가 많이 나온다? 이거는 이제 전성기 탐 브레이디가 아니라 전성기 탐 브레이디 할아버지가 와도 이 경기를 이기긴 어렵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더군다나 지금 탐 브레이디 선수가 전성기가 아니잖아요. 이제 노화가 오고 있고 에이징 커브를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 물론 이제 탐 브레이디 선수가 전성기였다면 또 뭐 어떻게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경기만 놓고 봤을 땐 탐 브레이디 선수가 역전시키기엔 좀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타이트엔드 오제이 하워드까지 이미 시즌 아웃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화려하다고 이제 평가를 받았던 템파베이의 스킬 플레이어진이 지금 다들 어딘가 좀 고장이 나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좀 브레디에게는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고,
이 경기 최고의 장면은 역시 결국 마지막 스냅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브래디 선수가 이제 경기 막판에 이 서드다운이랑 포스다운을 좀 헷갈리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포스다운 상황에서 공격을 진행을 하고 이제 턴오버가 되는데 이렇게 손가락 4개를 흔들면서 이제 포스다운이다 라는 이제 시그널을 보여서 아 사람들이 이제 탐 브래디가 이제 슬슬 치매가 오는구나. 이제 늙었구나. 뭐 이런 농담들을 하곤 했었는데 어쨌든 고트라고 불리는 선수가 보여주기에 너무 좀 치명적인 어떤 실책? 치명적인 이 실수?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탐 브레이디 선수가 이미 놀림감이 되고 있는데 또 대처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4번째 우승을 차지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4번째 우승 축하한다 라는 메시지에 이 짤을 사용을 했더라고요. 자신의 실수를 좀 이제 웃음으로 유머로 좀 승화했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고트의 좀 흑역사로 남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이날 경기 끝나고 나서 선수들이랑 악수를 안 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쿼터백들끼리 만나가지고 악수하고 이제 얘기 덕담 나누고 그러고 이제 헤어지잖아요. 근데 닉 폴스가 두리번 하면서 이제 탐 브레이디를 찾는데 거의 미어캣이었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탐 브레이디는 정말 화가 나가지고 그대로 라커룸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와서 아 좀 이런 부분은 아쉽다. 그러니까 닉 폴스가 또 좀 안 됐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브래디도 이제 닉 폴스에게 슈퍼볼에서 졌던 것을 분명히 잊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더 이기고 싶었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쿼터에 동료들에게 좀 뭐 다그치는 장면도 저는 좀 닉 폴스와 어느 정도는 좀 연관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또 자신이 좀 바보 같은 짓을 하면서 네. 경기가 또 마무리됐기 때문에 뭐 폴스를 만나서 이렇게 웃으면서 뭐 인사를 하고 좋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좀 정신 상태가 아니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이제 이 시카고 베어스가 승리를 가져가게 됐는데 벅스 입장에서 가장 큰 손실은 디펜시브 태클. 비타 베어 선수가 이제 발목 골절로 시즌 아웃이 됐습니다. 사실 이제 벅스의 런 디펜스 하면 이제 리그 최고로 꼽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핵심에 있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제 공백이 생겼다. 이 공백을 이제 벅스가 어떻게 메울지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뭐 다행히도 그 템파베이가 다음 주에는 이제 바이위크를 갖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이제 팀을 좀 잘 수습을 해야 될 것 같고 바이위크 이후에 첫 경기가 또 그린베이와의 어려운 경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 톰 브래디 대 에런 로저스 또 그런 뭐 라이벌의 이제 맞대결이 예정이 돼 있는데 템파베이가 좀 빠르게 팀을 수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시카고 베어스와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의 경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살펴볼 경기는 이제 LA 램스와 워싱턴 풋볼 팀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 경기는 이제 30대 10 LA 램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일단 이 경기 자체는 램스의 손쉬운 승리였습니다. 사실 워싱턴이 지금 부상자도 워낙 많은데다가 공격에서도 경기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이 경기를 이제 워싱턴 풋볼 팀이 이기기는 어려웠다라는 생각이 들고. 워낙 출발이 좋았던 제로드 고프였잖아요. 첫 3번의 드라이브에서 모두 터치다운을 만들어냈었던 램스였습니다. 그래서 고프의 이번 경기 성적이 지금 309 패싱 야드에 2개 터치다운, 그다음에 1개의 또 러싱 터치다운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인터셉션을 1개밖에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를 이기기에는 좀 충분한 성적이었다. 그렇게 좀 보고 싶고 뭐 공격을 살펴보면 이제 모션 플레이 그리고 플레이 액션을 적극적으로 이제 사용하면서 워싱턴의 이제 강점인 D라인을 좀 무력화하는데 중점을 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수비진이 정말 이제 워싱턴의 공격진, 특히 이제 쿼터백들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이날 뭐 에런 도널드가 날아다녔어요. 에런 도널드가 색을 4개, 그리고 트로이 리더가 3개를 기록했는데 사실 오랜만에 실전에 나온 이제 카일 앨런과 알렉스 스미스를 상대로 이제 만들었던 기록이었거든요. 예. 조금 그 선수들 안쓰러울 정도로 이제 도널드가 뭐 워싱턴의 오라인을 이제 헤집고 다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생각보다는 시즌 출발이 굉장히 좋은 LA 램스인데 여러 가지 이제 좀 공백들이 있었잖아요. 토드 걸리 떠나보냈고 뭐 주요 선수들이 이제 조금 빠지기 시작했던 LA 램스인데 그러면서 전력이 약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시즌 출발은 4승 1패 굉장히 좋습니다. 김민준 아나운서가 싫어하시는 그 크랭키 구단주가 좀 바뀌었어요. 스탠스가. 굉장히 왜냐하면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그러니까 아스날이
이번 이제 이적 시장을 앞두고 이 토마스 파티라는 선수를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데리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크버지께서 이제 돈을 푸셨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 이제 LA 램스 그렇게 싫어하지 않습니다. 뭐 램스가 좀 시즌 출발이 좋다 보니까 네. 크랭키 구단주도 좀 마음이 너그러워졌는지 또 아스날에 또 은혜를 이제 내려준 것 같고 크버지. 네. 네. 램스의 남은 스케줄을 살펴보면 물론 같은 지구 라이벌들과의 경기가 많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 네. 뭐 근데 그것을 제외하면 타 지구 팀들은 이제 비교적 약팀들이 주로 이제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램스가 플레이오프 진출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좋은 출발을 보이고는 LA 램스가 되겠고 워싱턴 풋볼팀은 이제 경기를 진 것보다도 사실 더 다른 이 경기 외적인 얘기를 할 게 많습니다. 일단은 주전 쿼터백이었던 드웨인 해스킨스가 이 서드 스트링 쿼터백으로 강등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모텔방에서 그 워싱턴 녹음을 하면서 론 리베라 감독이 이제 해스킨스에게 경고장을 날렸다. 뭐 그런 소식을 이제 좀 전해드렸었어요. 예.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레이븐스와의 경기 이후에 바로 이제 그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카일 앨런이 일단 주전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뭐 어떤 분께서 이제 카일 앨런이 누구냐 이렇게 좀 유튜브에 댓글로 또 문의를 해주셨을 정도로 이 앨런이 뭐 아주 유명한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이 카일 앨런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을 하고 가면 지난 시즌에 이제 론 리베라 감독과 함께 펜서스에 있었던 쿼터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캠 뉴튼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주전 쿼터백으로 급부상을 했었던 그런 선수죠. 그래서 첫 5경기에서 4승 1패였나요? 그래서 굉장히 신데렐라처럼 이제 떠올랐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이내 한계를 드러내면서 뭐 쭉 연패를 당하면서 이제 시즌을 마감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좀 수면 아래로 이제 가라앉았었는데 리베라 감독이 워싱턴으로 넘어오면서 이 앨런을 또 트레이드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스킨스에 일단 백업으로 출발을 했다가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주전으로 나서게 됐었습니다. 예. 근데 주전으로 나선 경기에서 이 헬멧 투 헬멧 태클을 받으면서 이제 컨커션 프로토콜로 경기에서 이제 빠지게 됐고 알렉스 스미스가 드디어 필드 위에 돌아왔습니다. 물론 이제 이 경기에서 이 보여줬던 퍼포먼스를 얘기를 하는 건 사실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알렉스 스미스 선수가 이제 이 복합 골절이었죠. 다리 복합 골절로 인해서 총 17번의 수술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17번의 수술을 받으면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복귀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알렉스 스미스와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인데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약간 좀 소름이 돋았어요. 예. 이게 2018년 11월 이후에 약 2년 만에 이제 복귀전을 치른 거였고 뭐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뭐 이날 경기 비도 많이 왔고 점수차도 벌어져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뭐 스미스가 뭐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뭐 환경은 아니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런 지긋지긋했던 부상의 긴 터널을 뚫고 나와서 이제 필드 위에서 이제 팬들에게 선을 보였다는 것만으로도 뭐 인간 승리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거의 뭐 이 정도 정신력이면 가짜 사나이 나가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정신력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 알렉스 스미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이 선수가 원래 이 패트릭 마홈스가 데뷔하기 전에 그러니까 패트릭 마홈스가 벤치에 앉아 있을 때 당시에 주전 쿼터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더 앞으로 돌려보면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가 에런 로저스 대신 전체 1번으로 선택했던 쿼터백이 바로 이 알렉스 스미스였습니다. 예. 어쨌든 기대하던 만큼 성장을 하진 못했지만 뭐 그래도 충분히 좋은 쿼터백으로 성장을 해줬고 워싱턴에서 이제 경기를 못 뛸 거다라는 예상이 있을 정도로 좀 심각한 부상이었는데 결국 이 부상을 딛고 돌아온 것 자체가 좀 인간 승리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리베라 감독의 경기 후 인터뷰를 살펴보면 일단 카일 앨런이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면 일단 앨런을 주전으로 그 다음에 알렉스 스미스를 이제 백업으로 기용을 하겠다고 그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서드 스트링 쿼터백인 이제 드웨인 해스킨스 선수의 얘기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해스킨스 선수를 워싱턴 좀 트레이드 시장에 내놨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 팀들이 일단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지금 현지 시간 10월 29일이 이번 시즌의 이제 트레이드 마감 기한입니다. 그래서 해스킨스가 과연 그때까지 뭐 어느 팀으로 트레이드가 될지를 지켜보는 것도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해스킨스가 이제 아직 2년 차밖에 되지 않았는데 사실상 뭐 팀에서 전력 외 통보를 받았다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조시 로젠의 길을 걷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들고 뭐 리베라 감독의 이제 코멘트를 보면 뭐 시즌 전 훈련 과정부터 그다음에 이제 4주차 경기까지 해스킨스를 이제 몇 달간 지켜봤는데 뭐 본인이 원하는 수준의 경기력이 결국 나오지 않았다. 뭐 그런 말들로 이제 해스킨스의 벤치행을 결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을 했었던 바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이제 NFL에서 뛰었던 와이드 리시버 토리 스미스가 얘기를 하기를 드웨인 해스킨스의 상황이 너무 안 좋았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제 네 가지의 이제 이유를 댔는데 첫 번째 이 자신을 드래프트를 했던 그러니까 드웨인 해스킨스 선수를 드래프트를 했던 감독도 없고 GM도 없다. 둘 다 이제 나가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이 없으니까 이 선수를 뽑은 거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들이 없다. 그러니까 바꿔도 되는 거죠, 쉽게.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이제 오펜스가 갖춰졌는데 오프 시즌이 없어서 손발을 맞출 시간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진만 위원이 얘기해줬던 부분, 그러니까 모든 팀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지만 특히나 이제 드웨인 해스킨스 선수는 워낙 또 경험이 부족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다라는 얘기를 해줬고 세 번째로 이 현재 NFC 동부지구의 상황 자체가 댈러스 카우보이스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치고 나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플레이오프 경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워싱턴 풋볼팀도 이 장기적으로 이 선수에게 시간을 주기보다 지금 달릴 수 있는데 달려볼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네 번째, 새로운 감독의 스킴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백업 쿼터백이 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카일 앨런이 이제 이 펜서스에서 건너왔기 때문에 지금 스킴을 이해하고 있는 선수를 써서 이 지구가 굉장히 좀 약한 상황에서 경쟁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감독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부분들이 이제 해스킨스를 좀 압박을 했던 것 같고 예. 결국 워싱턴이 해스킨스를 포기하는 이제 그런 의사결정을 하기에 좀 이르는 것 같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인성 문제가 좀 있다라는 점이 불거져서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어떤 팀으로 트레이드가 될지 트레이드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정도의 이제 드래프트 픽을 받아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매물로 나온 이상 이 팀의 미래 계획에는 이 드웨인 해스킨스 선수가 없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계속 워싱턴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만 드렸는데 뭐 그나마 이제 위안거리가 될 만한 뉴스가 있다면 체이스 형이 이제 가벼운 부상으로 이제 경기를 빠졌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 뭐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이제 뭐 경기를 마쳤다는 점이 뭐 작은 위안거리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LA 램스와 워싱턴 풋볼 팀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살펴볼 경기는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38대 29 스틸러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 경기에 대한 리뷰를 하기 전에 간단한 이제 역사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면 지금은 이제 이글스는 NFC, 피츠버그는 AFC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4년에나 이제 한 번씩 만나는 팀들입니다. 예. 그런데 과거에는 이 두 팀이 이제 펜실베니아 더비로 좀 알려져 있었던 라이벌리 관계였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두 도시가 모두 펜실베니아 주 안에 있고 그다음에 AFL과 NFL이 합병되기 전에는 이제 같은 디비전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1년에 두 번씩 만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까지 두 프랜차이즈의 역사를 살펴보면 피츠버그는 이제 6번이나 우승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글스는 최근에 이제 첫 번째 우승을 했었죠. 그래서 스틸러스가 맞대결 성적에서도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었는데 네. 의외로 상대 전적은 48승 29패 3무로 이글스가 많이 앞서게 됐습니다. 그건 굉장히 의외인데요. 그리고 이게 이번에 피츠버그가 이긴 걸 포함해서도 48승 29패니까 지금 19경기 차거든요. 그래서 피츠버그가 이거를 동률로 만들려면 76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최소한. 네. 아 정말 이제 지구 재배치가 일어나지 않는 네. 이상 반백년은 가겠네요. 네. 뭐 어쨌든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경기로 이제 돌아가서 지난주에 스틸러스가 이제 시작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뜻하지 않게 이제 바이위크를 갖게 됐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뭐 약이 됐을 것이냐 독이 됐을 것이냐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어쨌든 스틸러스가 승리를 가져가는데 성공했습니다. 근데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현재 어떤 상태를 생각을 한다면 조금 더 큰 점수 차로 이겼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생각보다는 고전을 했다 예.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좀 발목이 잡힐 수도 있었던 경기를 어쨌든 승리로 가져가게 해준 건
그 신인 루키 리시버 그 체이스 클레이풀이었습니다. 네. 이날 체이스 클레이풀 선수가 어마어마한 활약 보여줬습니다. 이날 7번의 캐치로 110 리시빙 야드에 터치다운 무려 4개를 기록했어요. 4개의 터치다운. 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루키가 이제 한 시즌에 4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 클레이풀이 지금 한 경기에 4개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활약을 했고, 이 클레이풀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만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굉장히 키가 커요. 193cm의 장신 리시버이면서도 40야드 대시 기록이 4.4초 정도 나오는, 그러니까 높이와 스피드를 모두 갖춘 선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또 한 번 2라운드에서 뽑은 와이드 리시버가 터졌는데 주주 스미스 슈스터 선수도 2라운드 맞아요. 출신이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연속으로 2라운드에서 뽑은 리시버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래프트 굉장히 잘해요. 피츠버그가 이번 드래프트에서 탑 100번 안에 드는 픽 중에 단 한 장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 그게 이 49번 픽이었는데 이걸로 뽑은 선수가 바로 이 체이스 클레이풀입니다. 그래서 한 장밖에 없었는데 정말 잘 뽑았어요. 예. 여러 장을 갖고 있는데 한 명 터지는 거는 뭐 쉽잖아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를 투자해서 그걸 성공시킨다? 그건 대단한 거죠. 네. 어쨌든 클레이풀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이날 이제 스틸러스의 공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벤 로슬리스버거 선수도 이 클레이풀과 굉장히 좋은 호흡을 보여줬어요. 뭐 스틸러스가 30점 이상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오랜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2018년 12월 2일 LA 램스와의 경기에서 30득점을 하고도 이제 패한 경기가 있었는데 이때 이후로 처음으로 지금 30점 이상의 득점을 기록한 경기였습니다. 예. 거기다 이제 수비진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었는데 5개 색, 11번의 QB 히트를 만들어내면서 카슨 웬츠를 굉장히 압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세컨더리에서는 이제 스티븐 앨슨이 2개의 인터셉션을 기록하면서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경기 내용을 살펴보면 이글스에게 좀 빅플레이들을 허용한 장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 마일스 샌더스에게 74야드짜리 러싱 터치다운도 허용을 했고, 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제 트래비스 풀금이라는 선수도 좀 전혀 제어를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최근에 강력했던 스틸러스의 수비 그 명성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경기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경기 승리를 가져가면서 4승 무패로 시즌을 출발하게 된 이제 피츠버그 스틸러스인데요. 스틸러스의 4승 무패의 마지막 시즌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지금 40년 만이라고 하니까 예. 스틸러스가 그래도 꾸준히 강팀으로 군림을 했었잖아요. 그 명성에 비해서는 굉장히 의외의 기록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시즌 초부터 우리 팀도 아니고 상대 팀 때문에 스케줄이 이제 꼬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빠르게 바이위크를 갖게 됐고, 이 바이위크가 사실 이제 초반에 있는 건 별로 안 좋다라고 이제 저희가 스케줄 때 얘기를 하는데, 바이위크를 4주차부터 갖게 된 스틸러스고, 이게 나중에 어떻게 도구로 작용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케줄을 살펴보면 일단 6주 차에는 클리블랜드와의 홈 경기가 있습니다. 최근에 좀 무시할 수 없는 팀으로 거듭나고 있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테네시와의 원정 경기가 이제 4주차에서 7주차로 옮겨지면서 예. 테네시, 볼티모어, 댈러스와의 원정 3연전이 생겼거든요. 와.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스틸러스가 넘어서는 게 이번 시즌 성패에도 좀 가장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스케줄이 상당히 빡빡해 보이는데요. 일단 테네시 원정 자체가 굉장히 험난하고, 볼티모어 뭐 말할 필요 없죠. 댈러스도 이제 어쨌든 덱 프레스캇 선수가 부상을 당하긴 했지만 워낙에 이제 공격진이 짱짱하기 때문에, 특히 뭐 물론 이제 수비에 불안함이 있어요. 수비에 불안함이 있고 그렇긴 하지만 이 공격진만 놓고 봤을 때 점수 쟁탈전으로 이 팀 이기기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원정 경기를 3주 연속 치른다는 것 자체가 예. 굉장히 선수단에게는 이제 피로감을 주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스틸러스가 이 지옥의 스케줄을 좀 잘 소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글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은 이글스가 패배를 하긴 했습니다만 스틸러스를 상대로 이 정도의 경기를 보여준다? 이거는 조금 의외였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무명용사 2명이 이글스에 이제 첫 승을 만들어줬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 그 무명용사 1, 그 트래비스 풀금이 이번 주에도 굉장히 잘해줬어요. 그래서 10번의 캐치로 무려 152 리시빙 야드에 1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해줬으니까 예. 뭐 알션 제프리, 드션 잭슨 이런 좀 네임드 리시버들이 계속해서 이제 부상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그
부상으로 신음하는 리시버진의 좀 한 줄기 빛으로 좀 나타난 선수가 이 풀금이 되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글스로서는 이제 한 가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카슨 웬츠 선수가 저희가 알고 있던 카슨 웬츠 선수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 선수가 이제 이날 경기에서 258야드에 2개의 터치다운 기록했지만 또 2개 인터셉션 기록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선수가 우리가 알고 있던 웬츠가 맞나? 우리가 알고 있던 웬츠는 차세대의 어떤 엘리트 쿼터백인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선수라면 부상이 계속해서 겹치면서 이제는 좀 평범한 선수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이글스와 연장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글스가 지금 손절할 수가 없는 선수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웬츠가 좀 잘 해주는 게 중요한데 어쨌든 이번 시즌 계속해서 인터셉션이 그 웬츠의 발목을 좀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이글스의 올 시즌 성적을 놓고 보면 현재까지 1승 3패 1무를 기록을 했습니다. 정말 좀 처참한 성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 선두 경쟁이 가능한 곳이 바로 NFC 이스트입니다. 지금 0.5게임 차밖에 나지 않아요. 예. 댈러스가 2승 3패고 이글스가 1승 3패 1무기 때문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또 댈러스의 주전 쿼터백이 이제 시즌 아웃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글스의 플레이오프 진출 그리고 지구 우승 가능성은 여전히 좀 남아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여기까지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경기는 애리조나 카디널스와 뉴욕 제츠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30대 10 카디널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일단 뭐 이길 팀이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카디널스가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가면서 시즌 3승째를 챙겼습니다. 이날은 이제 카일러 머리 선수가 좀 부진해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일단 스탯 먼저 살펴보면 37번의 패스 중에 27번 성공, 그러니까 73%의 패스를 성공을 시켰고 380야드에 하나의 터치다운, 그리고 31 러싱 야드에 하나의 터치다운, 그러니까 토탈 411야드에 2개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색을 한 개밖에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처럼 좀 오라인의 보호를 받으면서 편하게 경기를 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상대가 제치기 때문에 다음 주 경기를 한번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츠 보정 효과를 감안하면 머리가 이제 완전히 그 슬럼프에서 벗어났다고 아직 확언할 수는 없는 단계다. 예. 좀 그렇게 봐야겠죠. 보정 효과라는 말이 참 재밌네요. 아무튼 이날 이제 카일 머리 선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디안드레 홉킨스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좀 부상 여파 때문인지 잘 보이지 않았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또 좋은 활약을 해줬어요. 그래서 예. 전반에는 좀 잘 보이지 않았는데 후반에 좀 폭발하면서 6번의 캐치 131 리시빙 야드에 1개의 터치다운을 해줬습니다. 네, 특히 이제 4쿼터에 나왔던 터치다운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이 장면을 애리조나 카디널스 이제 공식 계정이 영상을 이제 쪄가지고 올렸습니다. 계정 관리자가 그런 멘트를 달아놨어요. 아직도 나는 이걸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다. 라는 멘트를 달았는데 이 홉킨스가 그걸 리트윗을 하면서 자기가 또 한마디를 붙였습니다. What a throw. 그러니까 패스가 좋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겸손한 모습까지. 진짜 호감이에요. 홉킨스는 이제 텍산스 시절부터 뭐 헬멧 캐치나 예. 뭐 원핸드 캐치 같은 좀 아크로바틱한 이제 하이라이트 필름을 많이 만들어내기로 유명했던 리시버였는데 장인이죠. 네, 그 명성이 뭐 카디널스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러싱에서도 많은 야드를 뛰지는 않았지만 캐니언 드레이크 그리고 이제 체이스 에드먼즈가 하나씩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일단은 공격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수비에서 큰 우려가 있습니다. 챈들러 존스 선수가 이두근 부상을 입었는데 이게 시즌아웃 부상이라 그래요? 챈들러 존스라고 하면 카디널스의 에런 도날드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선수가 뭐 시즌 아웃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뭐 킹스버리 감독으로서는 좀 골머리를 앓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수비진이 상당히 좀 가벼워진 듯한 느낌을 주는데 이 부분을 이제 킹스베리 감독이 어떻게 극복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츠 얘기를 좀 해보면 제츠는 일단 조 플라코 선수가 선발로 나왔습니다만 사실 등번호 가려놓고 얼굴 가려놓으면 이게 조 플라코인지 혹은 샘 다놀든지 경기력만 봐서는 분간이 안 되는 수준이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블라인드 테스트라도 좀 해봐야 된다. 뭐 그런 얘기신 것 같은데 네. 다놀드가 이제 어깨 부상을 당하면서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플라코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앞서 워싱턴과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싱턴은 해스킨스가 나올 수 있었지만 리베라 감독이 이제 벤치로 내린 거고 네. 뭐 아담 게이스 감독 같은 경우는 이제 다놀드가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플라코로 이제 선회를 했었던 거였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이 조 플라코 선수가 선발로 나왔지만 이렇다 할 모습 보여주지 못했고요. 제츠가 이 다놀드가 나오지 않았던 경기에서 무승 7패라 그래요. 뭐 다놀드가 나올 때라고 해서 뭐 성적이 아주 좋았던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다놀드가 데뷔한 이후에 네. 이 부상으로 못 나왔던 경기가 총 7경기인데 이 경기를 모두 졌다고 하니까 그래도 제츠에게는 좀 다놀드가 필요하지 않나 네. 뭐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마 이제 내년에 트레버 로렌스 선수가 오고 나면 현재 이제 트레버 로렌스 경쟁에서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제츠가 로렌스를 데리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로렌스가 만약에 온다면 얘기는 또 달라지겠죠. 뭐 이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르비온 벨 선수가 방출됐습니다. 벨이 부상에서 돌아와서 어쨌든 한 경기를 뛰었어요. 예. 그런데 이 경기가 끝나자마자 뭐 방출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츠가 원래 이제 트레이드를 시도를 했었다고 하는데 아무도 사가고 싶은 팀이 없었다라는 얘기가 있고 레비온 벨 선수가 이제 애덤 게이즈 감독과 불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출이 되고 말았는데 물론 이제 레비온 벨 선수가 경기력도 그렇게 좋진 않았고 그리고 팀 내에서 어떤 이제 좀 소위 말하는 트러블 메이커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상황을 생각을 한다면 애덤 게이스를 먼저 내보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이즈만 위원과 저희 올어바웃 NFL을 첫 회를 녹음을 했을 때 그때 아마 이즈만 위원이 이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르비온 벨 영입 문제로 그 아담 게이스 감독과 예. 그 당시 전 단장이 이제 갈등을 빚었다가 이제 단장이 해임이 되는 뭐 그렇죠. 그런 결과가 있었다. 이런 걸로 이제 제츠의 당시 시즌 프리뷰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예. 결국 아담 게이스와 르비온 벨은 이제 궁합이 맞지 않았던 거였죠. 그래서 결국 벨이 방출을 당하게 됐고 뭐 벨의 커리어를 조금 이제 돌이켜 보면 예. 일단 스틸러스에서 뭐 리그 최고의 듀얼스렛 러닝백으로 군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팬분들이 아시는 세이컨 바클리나 크리스찬 맥카프리 정도의 위상이었다. 거의 윗줄이죠. 네. 네, 저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뭐 스틸러스와 이제 재계약 문제로 좀 난항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뭐 홀드아웃을 선언하고 1년간 실제로 뛰지 않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결국 제츠로 이적을 했는데 뭐 제츠와의 인연은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스틸러스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안토니오 브라운 선수와 함께 이제 킬러비 라인을 형성을 했었잖아요. 빅벤, 안토니오 브라운 그리고 이제 레비온 벨까지 이 트리플 B 이제 킬러비 라인을 형성을 했었는데 이 라인에 있었던 선수들 중에 둘이 참 이 좋지 않은 이제 선수 말년을 좀 맞게 됐습니다. 뭐 벨은 아직 말년이라고 단언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여전히 뭐 젊은 나이고 네. 뭐 제츠를 벗어나서 강팀에서 좋은 오펜시브 라인 그리고 좋은 동료들과 뛴다면 여전히 저는 좀 경쟁력이 남아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뭐 어떤 팀과 계약을 할지 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량이 좋기는 한데 음. 이 선수가 점점 더 이제 에이징 커브가 찾아올 만한 나이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스틸러스 나올 때도 이 홀드아웃 이후에 이제 뭐 인성 문제를 드러내면서 좋지 않은 모습으로 이제 이별을 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제츠에서도 방출이 된 만큼 다른 소속팀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뭐 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얼 토마스도 생각보다 지금 팀을 못 찾고 있어요. 예. 그리고 안토니오 브라운도 마찬가지고 이런 지금 사고 뭉치들이 좀 새로운 팀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르비온 벨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제가 이제 현지 기사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뭐 가능한 행선지 후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놀랍게도 피츠버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애리조나, 뭐 LA 차저스, 버팔로 빌스 정도의 이제 팀들이 거론이 되는 기사를 봤는데 네. 혹시 피츠버그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것도 참 재밌는 일일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는 이제 피츠버그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이 러닝백이 좀 많이 필요한 팀이 시카고나 빌스 정도가 아닐까. 네. 그리고 차저스도 지금 오스틴 에클러가 또 부상으로 빠졌기 그렇죠. 때문에 네.
뭐 그래서 이 차저스의 이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레비언 벨 선수가 어디로 가게 될지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돌아가서 앞서 이제 제가 진짜 잘려야 되는 사람은 애덤 게이지다라는 얘기를 이제 했었는데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애덤 게이지 굉장히 대차게 깠잖아요. 이 감독은 잘려야 된다. 감독의 자격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이 경기 결과만을 놓고 봐서도 지금 이제 전패로 시즌을 출발을 하고 있고, 라이온스 그리고 이제 브라운스에 이어서 이 단 두 팀만이 이룩해냈던 대단한 업적, 16전 전패 기록을 새롭게 또 쓸 수 있는 팀으로 급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르지 않으면 세 번째 팀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박명수 씨의 명언이 있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정말 늦은 거다. 아마 이제 그런 뜻으로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애덤 게이스가 제츠를 맡고 나서 지금 전적을 살펴보면 7승 14패입니다. 그러니까 3할 3푼 3리밖에 되지 않고, 뭐 조금 내용을 살펴보면 20점 차 이상으로 이제 대패를 한 것이 무려 6번이고 이번 시즌 모든 경기, 그러니까 5경기에서 모두 투포제션 이상으로 패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접전도 없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뭐 그렇게 뭐 결과뿐 아니라 이제 과정도 좋지 않았던 제츠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 두 가지가 안 되는데 공격과 수비. 네, 어쨌든 뉴욕 제츠는 뭐 그래도 올 시즌 전패를 하게 된다면 트레버 로렌스가 있으니까 로렌스를 픽을 하고 뭐 다놀드를 트레이드 한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팀을 좀 리빌딩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애덤 게이즈 밑에서는 어렵다라는 얘기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 때문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일부 도저히 이제 참을 수 없는 제츠 팬들이 그 제츠 훈련 시설 앞을 찾아가서 또 이제 1인 시위 같은 것들을 하시는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현지에서도 애덤 게이스에 대한 여론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빌 오브라이언도 잘렸고, 그리고 이번 주에 댄 퀸도 잘렸거든요. 근데 애덤 게이지가 안 잘렸다? 이거는 애덤 게이지가 구단주의 어떤 그 몹쓸 동영상이나 쉽게 말하면 뭐 몸캠이라든지 이런 약점을 쥐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애덤 게이스가 아직 2년 차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유일한 뭐 핑계거리나 변명거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애덤 게이스의 시간도 그렇게 오래 남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애리조나 카디널스와 뉴욕 제츠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